밤에 3번 이상 깬다면 주목하세요. 당신의 뇌 건강이 위험합니다. 치매 위험이 2배로 높아집니다. 밤에 자다가 자주 깨시나요?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진료실에 한 분이 오셨어요. 70대 중반쯤 되신 할아버지셨죠. 그분이 제 앞에 앉자마자 한숨부터 쉬시더군요. 선생님,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너무 심합니다. 아까 밥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약속 시간도 자꾸 까먹어요. 이런 말씀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든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기억력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수면입니다. 밤마다 자꾸 깨는 그 습관 때문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서너 번씩 잠에서 깹니다. 화장실 가려고 목 말라서, 그냥 눈이 떠져서. 이유는 다양하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먹으니까 잠이 없어진 거야. 다들 그렇잖아. 아닙니다.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뇌가 보내는 SOS 신호입니다. 급한 구조 요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뇌는 쉬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바쁘게 일하죠. 무슨 일을 할까요? 청소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움직이면서 뇌에는 온갖 찌꺼기가 쌓입니다. 마치 공장에서 일하고 나면 먼지가 쌓이는 것처럼요. 이 찌꺼기를 의학 용어로 노폐물이라고 부릅니다. 뇌세포들이 활동하면서 만들어내는 쓰레기 같은 거예요. 밤에 우리가 깊이 잠들면 뇌는 이 노폐물들을 열심히 씻어냅니다. 마치 청소부가 밤새 건물을 깨끗하게 닦아내듯이요. 그런데 잠이 중간에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가 중단됩니다. 오늘 치워야 할 쓰레기가 그대로 남는 거죠. 내일도 또 남고 모레도 남고. 이게 계속 쌓이면 뇌는 점점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억력이 흐려집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판단력도 둔해지죠. 더 무서운 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수면과 뇌 건강의 관계를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밤에 자주 깨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기억력 저하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2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70살인데 한 분은 밤새 푹 주무시고 한 분은 서너 번씩 깨신다면 10년 후에 두 분의 뇌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밤에 몇 번이나 깨시나요?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주무신다고요? 그럼 정말 다행입니다.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세요. 하지만 밤마다 2~3번씩 깬다면 이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다시 금방 잠들던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잠의 질입니다. 한 번 깨면 다시 깊은 잠에 들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뇌의 청소 작업은 멈춰 있는 거예요. 토막잠을 자는 것과 깊은 잠을 자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토막잠은 아무리 오래 자도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합니다. 잠을 잤는데도 피곤한 거죠.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넘깁니다. 나이 들면 다 이래. 어쩔 수 없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뇌가 보내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나 지금 힘들어. 도와줘.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저 불편한 정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년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밤에 자주 깨는 건 절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건강 문제예요. 그럼 실제로 일어난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이만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4이에요.
이분은 매일 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몇 년째 계속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거지 뭐. 가족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나이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러셨고. 이만수 어르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려니 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조용히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섭습니다. 어느 날 이 어르신이 오랜 친구와 점심 약속을 잡았어요. 일주일 전부터 기다렸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일날 아침 이 어르신은 평소처럼 신문을 보고 차를 마셨어요. 약속은 까맣게 잊은 채로요. 정오쯤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어디야? 내가 식당에서 30분째 기다리고 있잖아. 그제야 이 어르신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 오늘이었어? 아이고, 미안해. 내가 완전히 잊어버렸네. 전화를 끊고 나서 이 어르신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왜 잊어버렸을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에 이 어르신이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냈습니다. 우유를 따라 마시고 그대로 외출했죠.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아내가 황급히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냉장고 문을 왜 하루 종일 열어놨어요? 음식이 다 상했잖아요. 이 어르신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우유를 꺼낸 건 기억나는데 문을 닫았는지 안 닫았는지는 전혀 기억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그랬나? 미안해. 몰랐어. 그날 밤 아내와 아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 자꾸 깜빡하시고 병원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정작 이만수 어르신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나 깜빡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이 어르신은 시내에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죠. 그런데 갑자기, 정말 갑자기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우리 집이 어디였더라? 30년을 산 동네인데 순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공황이 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이건 진짜 심각한 신호였습니다. 다행히 몇 정거장 지나자 정신이 들었어요. 아, 맞다. 우리 집은 저기서 내려야지. 하지만 그 몇 분간의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집에 도착한 이 어르신은 한참 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버스에서 우리 집 가는 길을 잊어버렸어. 나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다음 날 바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했어요. 뇌 영상 촬영도 하고 여러 가지 기억력 테스트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기억 저하 단계.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진료실에서 이 결과를 들은 이만수 어르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잠을 못 자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한숨이 길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본인은 단순히 밤에 자주 깨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여겼고요. 하지만 그 사이 그 몇 년 동안 뇌는 조용히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수면 장애가 지속되면 뇌의 노폐물 제거 기능이 떨어진다고요. 특히 새벽 시간대에 수면이 중요한데 이 시간에 자주 깨면 뇌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만수 어르신의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단순한 불면증이 아니었어요. 반복되는 새벽 각성이 문제였습니다. 새벽 각성이 뭐냐고요? 말 그대로 새벽 시간에 반복적으로 깨는 현상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대에 눈이 떠지는 거죠.
이게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뇌는 잠을 자면서 단계별로 청소를 해요. 잠든 직후에는 가벼운 청소, 밤중에는 본격적인 청소, 그리고 새벽 시간에 가장 깊고 중요한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새벽 시간에 자꾸 깨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청소가 매일매일 중단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게 몇 년 쌓이면 이만수 어르신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비슷한 시간대에 자주 깨시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만수 어르신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렸죠. 어르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주무시면 뇌는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놀랍습니다. 8년 동안 고생하던 분이 단 사흘 만에 해결한 사례거든요. 이제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조말순 할머니 이야기예요. 올해 71세입니다. 이 할머니는 8년 동안 밤마다 깨는 고통에 시달렸어요. 8년이에요, 여러분. 매일 밤 두세 번씩 잠에서 깼습니다. 특히 새벽 3시쯤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죠.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건조하고 가려웠어요. 특히 종아리와 발 부분이요. 긁으면 잠깐 시원한 것 같다가도 곧 다시 가렵습니다. 이게 반복되니까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낮에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하지만 밤에 누우면 그 가려움이 더 심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안 해본 게 없었어요. 동네 병원도 갔습니다. 대학병원도 찾아갔고요. 수면제도 먹어봤어요. 한의원에도 다녔습니다. 비싼 보약도 3달 동안 먹었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허브차도 마셨습니다. 카모마일, 라벤더, 뭐든 다 사서 마셔봤어요. 아로마 오일도 샀습니다. 침실에 향을 피워놓고 잤죠. 그런데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포기하려고요. 평생 이렇게 사는 건가 봐요. 병원에 오신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정말 지쳐 보였어요. 저는 먼저 할머니의 다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눈에 들어왔어요. 종아리와 발이 몹시 건조했습니다. 피부가 거칠고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촉촉함이 전혀 없었죠. 할머니, 혹시 밤에 누우면 다리가 더 건조하고 가렵나요? 맞아요, 선생님. 특히 발이요. 밤만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발견이에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수분이 점점 줄어듭니다. 특히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죠. 젊을 때는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잘 머금고 있어요. 하지만 50대, 60대, 70대로 갈수록 그 능력이 약해집니다. 이게 왜 수면과 관련이 있을까요? 피부가 건조하면 신경이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다리와 발처럼 신경이 많이 모여 있는 부위가 건조하면 그 자극이 더 강해져요. 이 자극은 뇌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뇌는 뭔가 불편해, 위험해, 일어나,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게 되는 거예요. 수면 전문가들도 이 연관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피부 건조증이 중장년층의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숨은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밝혀냈거든요. 저는 조말순 할머니께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부터 딱 3가지만 해보세요. 첫째, 자기 전에 발을 따뜻한 물로 깨끗이 씻으세요. 둘째, 물기를 닦은 다음 발바닥에 보습제를 듬뿍 바르세요. 크림이든 로션이든 집에 있는 걸로 괜찮아요. 셋째, 얇은 면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이게 다예요? 할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이게 다예요. 딱 사흘만 해보세요.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어요. 8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써봤는데
이렇게 간단한 게 될 리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날 밤부터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선생님, 선생님, 조말순 할머니였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젯밤에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한 번도 안 깼어요. 아침까지 쭉 잤어요. 8년 만에 처음이에요. 할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울먹이셨습니다. 그건 기쁨의 눈물이었죠. 다리도 안 가렵고 발도 편했어요. 그냥 스르르 잠들었다가 아침 해 뜨는 소리에 일어났어요. 일주일 후 할머니가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첫눈에 봐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눈빛도 맑아졌어요. 선생님, 머리도 진짜 맑아졌어요. 예전엔 항상 뿌옇고 멍했는데 이제 생각도 또렷하고 기분도 너무 좋아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피부의 수분이 회복되자 신경 자극이 사라진 겁니다. 더 이상 뇌에 불편하다는 신호가 가지 않았던 거죠. 뇌가 안정되니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발일까요? 손도 건조한데 왜 발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발바닥은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불려요. 과장이 아닙니다. 발바닥에는 수천 개의 신경 말단이 모여 있어요. 미세한 혈관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발은 체온 변화와 감각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발이 차가우면 도저히 잠들 수가 없잖아요. 반대로 발이 따뜻하면 스르르 잠이 오고요. 이게 바로 그 원리입니다. 발이 따뜻하고 촉촉해지면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이 안정돼요. 그러면 뇌는 이제 쉴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합니다. 그러면서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거예요. 발을 따뜻하게 하고 보습막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조말순 할머니는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생했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써봤죠. 하지만 해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바로 발이었던 겁니다. 특별한 약도 비싼 치료도 아니었어요. 그냥 발을 씻고 보습제 바르고 양말 신는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이 할머니의 8년 고통을 끝냈어요. 여러분도 혹시 밤에 다리나 발이 건조하고 가렵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밤부터 당장 시도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가 더 남았어요. 마지막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조금 다른 경우예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정기철 씨입니다. 올해 66세예요.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셨어요. 20년 넘게 낮밤이 바뀌는 생활을 했죠. 새벽 근무도 하고 야간 근무도 하고 몸이 힘들었지만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65살에 은퇴를 했어요. 이제 편하게 쉬면서 살 수 있겠네. 정기철 씨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수면 리듬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밤 11시에 누워도 잠이 안 왔습니다. 한두 시간 뒤척이다 겨우 잠들면 새벽 2시쯤 눈이 떠요. 그러고 또 1시간 정도 깨어 있다가 다시 잠들고 새벽 5시에 또 깨고 이게 매일 반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졸리고 머리는 멍하고 일할 때는 그래도 잠을 잤는데 이제 은퇴하고 쉬니까 오히려 더 피곤한 건 뭐지? 정기철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병원에 오셨어요. 선생님, 일할 땐 그래도 잠을 잤는데 이제 쉬니까 오히려 잠을 못 자요. 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제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혹시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시나요? 텔레비전은요? 네,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도 보고 영상도 봐요. 잠이 안 오니까 뭐라도 해야 하잖아요. 텔레비전도 켜놓고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랜 교대 근무로 몸의 생체 시계가 이미 망가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도 잘못된 수면 습관이 계속되니 더 악화된 거죠. 특히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의 밝은 빛이 큰 문제였습니다. 밝은 빛은 우리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요. 아직 낮이야, 깨어 있어야 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 멜라토닌의 분비가 방해받습니다. 저는 정기철 씨에게 구체적인 수면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를 매일 지켜보세요. 첫째, 잠들기 30분 전에는 모든 밝은 빛을 끄세요. 스마트폰도 멀리 두고 텔레비전도 끄고 방 조명도 어둡게 만드세요. 이건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둘째,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세요. 족욕을 하는 거예요.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요. 셋째, 발을 닦은 다음 보습제를 발바닥에 듬뿍 바르고 얇은 양말을 신으세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전 20년 동안 교대 근무를 했는데 정기철 씨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네, 한 달만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새로운 리듬을 익히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정기철 씨는 그날부터 매일 실천했어요. 처음 이틀은 여전히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스마트폰을 안 보려니 손이 근질근질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사흘째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잠드는 시간이 조금 빨라졌고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밤 정기철 씨는 새벽에 한 번만 깼어요. 예전엔 서너 번 깼는데 말이죠. 일주일 후 정기철 씨가 다시 병원에 오셨어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혈색도 좋고 눈빛도 맑았어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밤이 기다려져요. 예전엔 밤이 되면 또 잠 못 자겠구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오늘도 푹 자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정말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 달 후 다시 검사를 해봤어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깊은 수면 시간이 예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간단한 기억력 검사 점수도 향상됐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3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이만수 어르신은 새벽 각성 때문에, 조말순 할머니는 피부 건조 때문에, 정기철 씨는 깨진 생체 리듬 때문에 고생했어요. 원인은 달랐지만 해결의 열쇠는 같았습니다. 바로 올바른 수면 습관이었죠. 이 3가지만 기억하세요. 밤에 자주 깨는 건 나이 탓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신호다. 발을 따뜻하고 촉촉하게 해주면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올바른 수면 습관은 뇌 건강을 지킨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숙면 습관을 정리해 드릴게요. 잠들기 30분 전에는 밝은 빛을 모두 꺼주세요. 방 조명을 어둡게 하고 스마트폰과 텔레비전은 멀리 두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발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족욕을 하거나 따뜻한 물로 발을 씻으세요. 발에 보습제를 듬뿍 바르고 얇은 면양말을 신으세요. 양말은 너무 두껍지 않은 게 좋아요. 그리고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5번만 반복해도 몸이 편안해집니다. 딱 2주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뇌는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할 겁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숙면을 돕는 방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차가우면 자다가 깰 수 있거든요. 습도는 50%에서 60%가 적당해요. 너무 건조하면 피부가 자극받아 쉽게 깨고 너무 습하면 불쾌해서 잠들기 어렵습니다. 작은 가습기 하나만 켜도 숙면의 질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젊어지는 시간이에요. 밤에 자주 깬다고 해서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이건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발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보습제를 바르고 양말을 신어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여러분의 몸에게 말해주세요. 몸아, 이제 쉴 시간이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했어. 가장 단순한 습관이 가장 큰 건강을 지켜줍니다. 가장 작은 실천이 여러분과 가족의 평생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실천이 가족의 평생 건강을 바꿉니다.